KBS 뉴스특보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내일 종료됩니다. 정부는 애도 기간 이후에도 유가족과 부상자를 돕기 위해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또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환승역 등에서 인파사고 예방 활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 이후에도 유가족과 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장례와 부상자 치료, 구호금 지급, 심리치료 상담 등 각종 지원을 통합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애도 기간 이후에도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는 중대본 소속으로 통합민원실 형태로 설치돼 총리실 국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행안부, 복지부, 서울시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1센터장 4팀으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또 경찰 등과 협조해 지하철역 인파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다중 밀집 행사 시 민관 협력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다중 밀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에 중앙부처와 지자체, 주최 측 등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토부 조사 결과 이태원 참사 인근 건축물 중 8곳이 무단 증축된 것이 확인됐다며 서울시 용산구와 협력해 조치하고 위반 건축물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이 동시 소통할 수 있는 4세대 무선통신기기가 이번 참사에 전혀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는 사실로 보여진다며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56명, 부상자는 191명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현장 CCTV 140여 개를 확인했다며 참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목격자와 부상자 등 8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우선 참사 당시의 상황을 시간 흐름대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목격자 등 진술을 포함해 주변 CCTV 140여 개의 영상을 분석 중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진행한 참사 현장 골목의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시 상황도 검증할 예정입니다. 사고 경위를 면밀하게 되짚어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경찰과 소방, 구청, 교통공사 등 관련 기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참고인 소환 조사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 용산경찰서 상황실장 등 경찰관 4명, 인근 업소 관계자 14명, 목격자와 부상자 67명 등 모두 85명에 대해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이 수사 의뢰된 만큼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당시 용산 서장실이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는데 경찰은 1차 의혹을 토대로 압수수색 대상을 정한 것이라며 필요하면 추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정치권에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정부의 총체적 무능에 따른 인재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수사 대상인 정부가 수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회 차원의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 국회에 주어진 최우선적 책무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선 경찰 수사 상황부터 지켜보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강제 수사 없는 국정조사가 오히려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그때 다시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국정조사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가장 먼저 국정조사를 제안했던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여당을 향해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양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며 국정조사 추진 논의에 속도를 붙였습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던 만큼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민주당은 다음 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엔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와 대통령실 국정감사도 예정된 만큼 여야 간 책임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공동으로 채택 의결했습니다. 국방위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과 포사격 도발은 9.19 군사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도발을 할수록 한미동맹이 오히려 더 공고해진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 4시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회의를 엽니다. 미국과 유럽의 요청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지난달 공개 회의가 열린 지 한 달 만입니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이에 당사국으로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정상 비행을 하지 못하고 추락했지만 발사 자체가 안보리 제재 결의에 위배됩니다.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서울은 8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0도, 광주가 12도, 대구가 14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겠고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에도 서울이 1도까지 내려가며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조금씩 올라 일요일 낮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엔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맑겠습니다. 영동과 남부 일부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부산 16도 등 1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3,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 수도권과 영서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